사업소득 계산 구조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간접법을 하는 게 있고 직접법을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간접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공부하는 이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이 세법상 수익금액입니다. 세법상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는데, 자, 세법상 수익금액은 이렇게 수익금액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 간접법에 수익에다가 총수익금액 산입하고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면 요 세 개를 합친 게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수익금액 세법금액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쵸? 저희가 사업소득 계산구조 사업소득 특강 1번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복식부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걸 먼저 궁금해 하십니다. 복식부기가 뭔데 뭐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복식부기가 뭐냐면요. 자, 이제 장부를 기입합니다. 이 장부를 기입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1년간의 거래를 다 기록하는 거죠. 거래를 기록하는 거 이게. 즉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자, 그런데 여기 단식 부기가 있고 복식 부기가 있어요. 단식 부기는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구입했다고 볼게요. 1,000원을 주고. 자, 그럼 기계 구입 이렇게 1,000원 쓰는 겁니다. 단식 부기는. 그런데 복식 부기는요, 기계 구입 1,000원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입했는지 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 1,000원, 기계 구입 1,000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통장에서 나갔다, 그럼 보통 예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현금이 아니고. 또 만약에 그걸 지금 외상으로 했다, 그럼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이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한번 써야 돼요. 그래서 위에 지금 단식 부기는 기계구입 1,000원 이렇게만 일기처럼 그냥 작성을 하는 것이고, 자, 밑에 있는 복식 부기는 지금 하나의 더 거래를 더 보여주는 거죠. 더 정확하게. 그래서 바로 요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자, 뭐를 기계를 샀는데 지금 우리가 외상을 한 거예요. 미지급금 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더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식부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대차 평균의 원리를 나타내요. 그리고 자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게 복식부기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더 어렵겠죠. 지금 이걸 다 매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뭐 혼자 못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은. 어려워서 이제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금액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익 금액이라 그랬죠? 그쵸? 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그게 높은 사람들은 이제 업종마다 다릅니다. 뒤에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높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요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 단식 부기로 이제 간편 장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차변에 이제 자산 비용 이익,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 요렇게 지금 자리가 돼 있어요. 요건 회계 약속입니다. 요건 회계 장부 처리하는 기준, 회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거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즉 보고 양식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예요. 요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만든 거고요. 요건 이제 일정 시점에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표예요. 재무상태. 요거를 지금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렇게 T계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세무사에 거의 맡기셔야 됩니다. 자산은 그래서 부채 더하기 자본은 순자산이라는 거고, 어쨌든 이거를 지금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더하기 이익은 수익이다. 여기서 이익은 이제 단기순이익을 말합니다. 단기순이익. 그래서 비용 더하기 이익은 수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이제 보고 양식이에요. 요것도 이제 신고서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판료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산이 플러스면 차변이고요. 자산이 마이너스면 대변. 부채가 플러스면 대변, 부채가 마이너스면 차변, 자본이 플러스면 대변, 자본이 마이너스면 차변, 수익이 플러스면 대변, 비용이 플러스면 차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거쳐서 하나하나 분계를 해야 돼요. 그게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게 바로 복식부기. 그럼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간편장부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어렵다. 간편장부는 그냥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이라는 거죠. 기장 의무 판단이거든요. 기장이 이제 복식부기라는 얘기예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수익 금액으로 판단을 하는데 전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기준은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지금 소득을 신고하고 있죠.
그러면 전년도는 언제? 그쵸? 2018년인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업종을 세 부류로 나뉩니다. 제가 요 업종은 간단하게만 쓴 거예요. 이 업종이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그룹이 있어요. 먼저 그룹마다 다른 거죠. 1번 그룹은 3억 이상이면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2번 그룹은요 1억 5천, 3번 그룹은 7,500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죠. 7,500 이상이면은 자 이제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각각 이제 업종들이 있잖아요.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복수 사업장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수 사업장이 있으면 이걸 합치는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1그룹에 있을 수도 있고 2그룹에 있을 수도 있고 3그룹에 있을 수도 있죠.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룹이 다르면 환산을 해야 돼요. 환산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그래서 주 업종 수익 금액에다가 주 업종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이 가장 큰 겁니다. 지금 하시는 것들 중에서 거기다가 주업종 외 다른 거죠. 주업종 말고 다른 그 수익 금액을 환산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냐? 주업종 외 기장의무 기준 수익 금액 있죠. 그것을 주업종의 기장의무 수익 금액으로 지금 요렇게 환산을 하는 거예요. 환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세요?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주업종의 기장의무 기준을 넘는다 이 금액이, 그럼 이제 그분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자 보면은 어떤 분이 도소매업이랑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해요. 두 개를 합니다. 자 그럼 도소매업은 아까 부동산 임대업이랑 다른 그룹이었어요. 보면은 자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었어요. 도소매업은 토탈이 지금 2018년도 걸 보는 겁니다. 2018년도 거를 지금 봐야지 그 기준이니까, 그쵸? 2018년도 얘기예요. 지금 2019년도 거 신고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두 개 그냥 단순 합계면 2억 8천이죠. 그러면 지금 2억 8천은 어떤 그 기준으로 지금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억 5천이 지금 더 크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업종이 되는 거예요. 도소매업 2부는. 이해 가세요? 주업종이 되시고 2억 5천에다가 자 이제 더하는 겁니다. 이 주업종 외죠, 이건. 주업종 외죠? 네, 외업종이죠. 주업종 외업종을 이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업종이 지금 도소매업은 1그룹이었어요. 1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1그룹의 지금 기준금액으로 지금 환산을 해주는 거 이해 가세요? 지금 0.75억은 3그룹의 지금 1그룹이고 0.75억은 지금 7,500만 원은 3그룹이죠. 3그룹의 기준금액이었을 거죠. 이해 가시죠? 각각의 기준금액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지금 주업종 외의 것을, 주업종 외의 금액을. 이해 가세요? 요게 지금 환산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3억 7천이 됐죠. 그럼 3억 7천이 지금 뭐랑 비교한다 그랬죠? 그렇죠. 주업종의 사업, 주업종의 기준금액. 1번 그룹의 지금 주업종 1번이었죠? 1번 그룹의 기준금액. 이해 가세요? 네,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분 넘었기 때문에 이분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좀 더러워졌는데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 하나 아셔야 될 게 신규 사업자, 즉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새로 스타트한 사람은 2018년 지금 수익 금액이 없죠. 그죠? 그럼 무조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편정보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간편정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전문 직종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수익 금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그죠? 이런 금액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그래서 무조건 복식부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금액이 미만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간편정보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정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날짜, 거래, 그쵸? 어떤 금액인지만 나와 있죠. 그죠? 일기처럼 쓰시는 거예요. 일기처럼. 아까처럼 복잡하게 차변, 대변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쓰시고 간단하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편정보 대상자들은 이런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걸 제출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려면 아까 같이 차변은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복식부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간편정보 대상자들이 복식부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간편정보 대상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식부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게 유리합니다. 뭐 결손이 처음에 났을 경우에 그거를 결손금으로 이월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그래서 간편정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를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출세액 나온 거 20% 단 한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